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초유의 12.3 내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동치는 전국 속에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 탄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어지러운 시국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주했던 일주일을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의원들은 날벼락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여수에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8시 반, 집에 도착 9시 반, 씻고 잠시 TV 보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가 2시간 반 만에 해제된 계엄 사태는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 시민분께서 본인이 엎드려서 본인의 등을 밟고 담을 넘어가라고 해주셔서 보좌진들은 그 본청 문 앞에 바리케이드 같은 거 책상 의자를 쌓고 몸으로 그 보좌진들이 직접 다 막아줬습니다. 계엄은 6시간 뒤 끝났지만 탄핵 전국의 야당 의원들은 초비상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모두 국회에서 상시 대기 중입니다. 상임위별 당번을 정해 국회 본청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지금 가급적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123 계엄 문건에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표현에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야당을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종북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엄 전국에 얼어붙은 지역 경제, 삭감된 지역 예산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차라리 질서 있는 탄핵이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보내는 우려는 줄어들 겁니다. 이런 이삭주기로는 우리 호남에, 전남에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정권을 바꿔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도 매일 밤 집회와 시위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번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와 계엄령 등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조명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고흥 출신 정치인 월파 서민호 선생의 이야기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자행한 대표적인 만행이 거창 양민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공비토벌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인 700여 명이 무차별 사살됐고 고위 장교들의 군수물자 착복은 수만 명의 장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걸 폭로한 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월파 서민호 선생입니다. 양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로웠던 민주주의자 이승만의 그러한 독재 정치에 맞선 월파 서민호 선생은 반독재 그런 그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의 정적이 된 서 선생은 자신을 죽이려던 현역 장교 서창선 대위를 사살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부는 정당 방위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재심이 잘못됐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해버립니다. 그 사이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권력의 개입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더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대통령이 원하는 거 있으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폭력을 동원하건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겁을 줘서 판결을 그렇게 하게 하건 참 후진적인 시대를 거쳐온 거죠. 독재 정권에 대한 서 선생의 저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옥고를 치른 뒤 국회에 다시 입성했고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 때 정치 생명을 내걸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또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끊임없이 독재에 맞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정책 질의를 했어요. 계엄을 통해 통치 권력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아버지한테서 받은 값진 유산은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거. 이 밖에 독립운동과 통일운동 등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간 월파 서민호. 그의 71년 생애를 조명한 여수 MBC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시대의 개혁가 서민호의 길이 오늘 저녁 9시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남의 대학가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행동하는 양심을 따르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당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붙은 대자보.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이 도래한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를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국가 내란죄 명목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내에 대자보가 붙은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좌우명으로 삼은 한 학생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셨었는데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좀 학생들도 같이 20대도 같이 바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서 최군의 용기는 학우들의 마음에 변화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용기 있게 행했다는 게 너무 멋있고요. 일단 이런 생각을 제가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쉬우면서 저도 이제 나라 일이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들이 뭉쳤습니다. 사학과 교수와 연구진, 재학생 등 62명 일동은 대자보를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에게 즉각적인 법적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요. 1초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서 법대로 진행을 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자보를 게시를 했고 이제 실제로 많은 학우들이 봤는데 이제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이제 총학도 하지 못한 것을 저희 사학과가 먼저 했다면서 교수와 학생들은 대자보에 이어 시국 선언과 함께 윤석열 퇴진 촉구를 위한 캠퍼스 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좀 명확한 사실을 알고 좀 뜻이 있다면 동참해 주길. 대자보와 시국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지난 10일부터 매일 저녁 연양동에서 촛불광장을 열고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연양동 좋은프라자 앞에서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만명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민행동도 어제부터 여수시청 앞 로터리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앞으로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민생안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시민행정과 민생경제, 도시안전 등 5개 분야 21개 부서로 이뤄졌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정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을 두고 최근 광양시 의회와 광양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졸속 산림행정 의혹을 제기한 건데 광양시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인공림으로 조성된 섬숲. 광양시는
지난해 2일대 25헥타르 면적에 지역 특성에 맞는 난대 상록 화렵수림을 복원하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일부 수목 감벌과 함께 수국과 호박, 동백 등 모두 10여 종 6만 3천여 본의 어린 수목이 식재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행감에서 광양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사업을 진행해 어린 나무 50%가량이 고사했고 기존 30여 년 수령의 수목들까지 무리하게 벌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 복원이 아니라 생태 파괴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섬숲 복원이 아니라 생태 파괴다. 이렇게 큰 나무들은 잘라내고 뭘 이루려고 이런 사업을 23억 들여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의회의 지적에 광양시는 사실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수목을 30%가량 한발한 것은 밀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어린 수목의 수종과 식재 시기의 적절성 역시 산림청과 남해안권의 기후 특성을 협의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단지 현재 고사한 것으로 조사된 20%가량의 어린 수목은 시공사 측이 내년 하자 보수할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착률 80% 이상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80%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그 하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도서 해안 지역 주요 거점에 20년 뒤를 내다보고 난대 상록 화렵수림을 복원해 관광 휴양 힐링 기반을 확충하는 섬숲 생태 복원 사업. 시의회와 집행부 간 적절성 공방으로 지역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덕면 내복마을 주민일동 89만 1,000원, 가상마을 주민일동 50만 4천원, 도하면 봉서마을 주민일동 33만 원, 도덕면 덕흥마을 주민일동 30만 원, 도하면 호덕마을 주민일동 25만 원, 고흥군 도덕면 어영마을 주민일동 22만 5천 원, 당동마을 주민일동 22만 5천 원, 장동마을 주민일동 21만 6천 원, 분매마을 주민일동 20만 7천 원, 순천시 도사동 1통 오린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고흥군 도덕면 율동마을 주민일동 17만 1천 원, 순천시 도사동 22통 간동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나간면 가정마을 주민일동 13만 원, 창녕마을 주민일동 13만 원, 석정마을 주민일동 13만 원, 순천시 승주읍 석동마을 주민일동 12만 7,500원, 강촌마을 주민일동 11만 5천 원, 나간면 금산마을 주민일동 10만 2,500원, 승주읍 효동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등계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도사동 학동마을 박양자 10만 원, 나간면 목촌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승주읍 중대마을 주민일동 9만 원, 유서마을 주민일동 9만 원, 택촌마을 주민일동 9만 원, 순천시 승주읍 성산마을 주민일동 8만 2,500원, 지동마을 주민일동 8만 원, 나간면 신정마을 주민일동 7만 3천 원, 승주읍 봉곡마을 주민일동 7만 원, 사제마을 주민일동 6만 3천 원, 순천시 나간면 화목마을 주민일동 6만 원, 승주읍 남한마을 주민일동 5만 원, 두모마을 주민일동 5만 원, 나간면 간원마을 주민일동 5만 원, 신촌마을 주민일동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어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여순 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됐다며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박대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저질렀던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부터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체화하고 필수 의료 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가롤로 병원을 중심으로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AI 앰뷸런스 시범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순천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해 지역의료정책 운영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천시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소아응급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2조 3천억여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광양시는 올 한 해 어려운 글로벌 투자 환경 속에서 한화 오센 에코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중타에어솔루션 등 14개 기업 유치로 2조 3,600억여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으며 88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업종별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소재 부품 산업이 전체 투자액의 53%인 1조 2,400억여 원 규모였고 전통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도 44%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복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김양식장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전복 가두리 양식장 20만 칸을 김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수부에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 지침을 건의했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복 양식 면적은 전국 대비 80%인 6,195헥타르로 생산량이 늘면서 산지 전복 평균 가격이 2022년 2만 1,000원에서 지난해 18,000원으로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수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3개 부문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복지사업 추진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와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등 전체 11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